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오락정보국입니다. 드라마 팬 여러분, 요즘 대세인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부를 따라잡았나요? 이 드라마가 한번 상선되자마자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극정은 정말 재미있고 긴장감 넘치며 보기 시작하면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마치 큰 자석에 붙어버린 것처럼요. 우선 출연진에 대해 얘기해보죠. 모두 실력파입니다. 이병헌, 공유 등 대세 배우들의 연기는 정말 최고입니다. 시청자들은 감탄을 자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송지우, 박규영 등 신예들도 그들의 연기력이 특히 빛나며 온라인에서 이야기가 끊이질 않으며 한 파도가 또 한 파도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이 오징어 게임 2의 결말은 풀리지 않은 큰 미스터리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명료한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미해결 미스터리는 마치 오징어 게임 시즌 3에 몰래 심어둔 신비한 씨앗들과 같으며 우리로 하여금 다음 시즌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2에서 마음을 긁히는 미해결 전개 요소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게다가 시즌 3이 2025년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설레지 않으세요? 빨리 따라와 같이 보시죠. 1. 성기훈의 악화. 오징어 게임 2에서 위하주는 기훈이 더욱 악화된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감정, 기세, 절망감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기훈은 시즌 1의 잔혹한 게임을 겪고 상금을 받았지만 그 이후 생활은 그가 원했던 대로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고통과 방황에 빠졌습니다. 그는 빨간 머리를 했으며 게임의 뒤에 숨어있는 조작자에게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시즌 2에서 그는 상금을 조사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그의 성격은 더욱 복잡하고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화 추세는 후속 극정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시즌 3에서 그가 어떻게 복수할지, 어떤 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할지에 대해 시청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456번 참가자 성기훈은 핵심 인물입니다. 그는 그 잔혹한 게임들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병헌이 연기한 책임자 황인호도 말입니다. 이병헌은 이 게임 책임자를 너무도 뛰어나게 연기했습니다. 황인호는 끝까지 게임을 종료하려는 성기훈을 상대하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꾸미었습니다. 그는 노영일이라는 가명을 쓰고 게임 참가자 001기라고 가장하며 직접 유희에 뛰어들어 성기훈과 함께한 전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쁘군요. 그는 성기훈의 가장 친한 친구 박정배를 성기훈의 눈앞에서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이로 인해 성기훈은 깊은 상처를 받았으며 이는 황인호가 성기훈의 반공 행동에 걸어둔 걸음걸이입니다. 게임 진행 중에 그는 때때로 몰래 성기훈을 보호해 성기훈의 신뢰를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거절하고 성기훈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 수단은 정말 분노를 자아냅니다. 현재 황인호의 동생 황준호만이 그가 게임 책임자 마스크 아래에 있는 진짜 신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 될 때 터질지도 모르는 시간탄과 같습니다. 모두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즌 3에서 001의 진짜 신원이 완전히 밝혀질까요? 성기훈에게 발견될까요? 아니면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 모든 것은 수많은 서스펜스를 자아내며 오징어 게임 시즌 3이 이 미스터리를 풀어주길 기다립니다. 아마도 그때는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하나씩 밝혀지는 놀라운 진실 대폭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입니다. 성기훈은 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게임을 조작하는 권위자들을 다시 도전하겠다는 결심을 굳히며 어떻게든 이 끔찍한 게임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드라마 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기훈은 정의를 입에 달고 다녔지만 후에 자신의 복수 계획을 위해 동료들의 생명을 무시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는 조금 위선자 같은 느낌도 줍니다. 모두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침전 3에서 그는 완전히 악화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악화된다면 뒤의 극정은 더욱 파장이 넓고 놀라운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더 무서운 수단을 쓰며 그 뒤에 숨어있는 세력과 치열하게 싸울까요? 2. 이병헌의 신원. 시즌 2에서 이병헌이 연기한 신비한 캐릭터가 마스크를 벗어내며 이 게임에서의 진짜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완전히 명료하지 않지만 그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전체 이야기에 새로운 신비감과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그가 게임에서의 역할과 목적,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과의 관계는 시즌 3에서 더욱 밝혀질 예정이며 그는 후속 극정 발전을 위한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성기훈과 더욱 치열한 충돌 혹은 협력 관계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3. 유희의 뒤에 숨어있는 조작자. 시즌 2에서는 유희의 뒤에 숨어있는 조작자에 대해 몇 가지 암시와 단서가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그들의 신비한 면장을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성기훈의 복수 대상은 바로 이들을 찾아내고 공개하는 것이며 시청자들도 이 잔혹한 유희를 꾸미고 조직한 사람이 도저시수,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합니다. 시즌3에서 이 비밀은 풀릴 전망이며 동시에 더 강력하고 신비한 뒤에 숨어있는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4. 새로운 게임의 도입. 시즌2에서는 6발 등 새로운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극정이 발전함에 따라 추후에 더욱 독특하고 잔혹한 어린 시절 게임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참가자들의 생존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매 새로운 유희은 새로운 도전과 충돌을 가져올 수 있으며 캐릭터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더욱 극정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시즌3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게임들이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5. 캐릭터들의 운명. 시즌1의 몇몇 캐릭터들은 시즌2에서 등장하지 않았지만 시즌3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복귀할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감독은 조상우, 강효를 죽인 것을 후회했다고 했으며 심지어 강효가 쌍둥이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해봤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시즌2의 새로운 캐릭터들, 예를 들어 박규영 등 그들은 후속 극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으며 더 복잡한 운명의 방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성기훈 등 기존 캐릭터들과의 관계도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6. 신비한 기호와 표시. 시즌2에서는 빨간색 X과 파란색 원 등 신비한 기호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기호들은 게임 참가자들 사이의 입장 경쟁과 신비감을 더해주었습니다. 시즌3에서는 이 기호들의 의미와 역할이 더욱 설명되고 심화될 수 있으며 아마도 전체 게임의 비밀을 풀기 위한 핵심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7. 상금의 유적과 영향. 성기훈은 시즌1에서 막대한 상금을 받았지만 이 돈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복수를 위한 도구와 더욱 깊은 곤경에 빠지게 만드는 촉발제가 되었습니다. 시즌3에서는 상금의 유적과 그것이 다른 캐릭터들 및 전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나타날 수 있으며 새로운 경쟁과 모순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8. 경찰의 후속 이야기. 시즌1의 경찰 황준호와 황인호의 과거 경험이 시즌2에서 다뤄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즌3에서는 경찰 저조선이 계속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게임 뒤에 숨어있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성기훈 등과 새로운 교집합과 충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9. 영희의 남자친구 철수 등장. 에피소드에서 참가자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밀려 새로운 공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거대한 영희 인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즌1 때 이 인형에 많이 놀랐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예상치 못하게도 영희 인형의 맞은편에 그녀의 남자친구 철수가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만 생각해도 음산하고 등 뒤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신호등도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드라마를 알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더 무서우며 더 흥미롭고 더 잔혹한 살인 게임이 이 불쌍한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이 게임은 다시 불을 지르려고 하는군요. 새로운 생사의 대결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이 참가자들은 어떤 절체경지에 처하게 될까요? 그들이 이 잔혹한 게임들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서스펜스들이 시청자들의 입맛을 더욱 자극하며 다음 시즌이 답을 알려주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10. 이진욱은 실제로 죽지 않았을까? 오징어 게임 2에서 이진욱이 연기한 박경석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드라마에서 박경석은 암에 걸린 딸의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에 참가해야만 했던 불쌍한 아버지입니다. 결말 부분에서 그는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드라마 팬들이 그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극정을 보면 앞부분에서 박경석의 딸의 중병 설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박경석이 쉽게 죽는다면 설정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작가가 후속 극정을 위한 전개를 위해 이를 깔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게임 진행 중에 박규영이 연기한 강하는 박경석에게 계속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과 미묘한 감정적 연결이 있습니다. 결말에서 박경석은 분홍색 마스크를 쓴 직원에 의해 총격을 당했지만 강하는 선량한 창수자입니다. 그녀는 빨리 확실하게 목숨을 빼앗아 사체를 더욱 철저하게 파괴하여 죽은 사람의 장기들이 빼앗겨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박경석을 쏠 때 치명적인 부위를 피하고 의도적으로 생존의 기회를 남겨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관심사면에서 카핀이 움직이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명히 시청자들에게 막대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아마도 박경석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즌3에서 박경석은 딸에 대한 걱정과 생존의 욕망을 안고 다시 나타나 잔혹한 게임 속에서 생존을 위해 허우적일 수도 있으며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게임의 조직자들과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놀람과 감동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즌2의 출시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즌3에서는 아마도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의 요소들이 녹아들며 극정이 더욱 국제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성, 사회 현실 등에 대한 더 깊은 고찰과 논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의 구체적인 출시 시각에 대해서는 2025년에 나온다는 소식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확정과 구체적인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한일 정보국 이번 회차의 내용입니다. 만약 우리 콘텐츠를 좋아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최신 한일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